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는 미친 듯이 반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시가부터 이제 개파락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제 올라와 줬던 그 강한 상승폭을 오늘 이제 시장에서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강하게 올려쳐놓고 왜 지금 이렇게 다시 밀어버리는 거냐? 앞으로 이 삼성전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우리 주주님들 다음 흐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건데, 제가 어제 이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주 일관되게 계속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37만 원 고점 자리에서도 이제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됐다고 목놓아 말씀드렸고, 이 지독한 첫 하락이 떨어지고 나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반등 파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강하게 들어오긴 할 건데, 하지만 이건 역시 진짜 상승 추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방망이를 작게 잡고 단타로만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딱 선을 그어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등에 속지 말고 세력들이 물량을 지금 털어내기 위한 이 페이크성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이 밑으로 밀어버리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어제 영상 짧게 우리가 보고 오자고요. 파동으로 분석해 드릴 때 누누이 강조했던 전형적인 ABC 파동에, 그러니까 B파동에 해당하는 속임수 반등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팔지 못하게 강한 반등세를 유지를 하고, 이 강한 반등세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주포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파동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 기세 그대로 다시 정고점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 고점을 넘기기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반드시 한 차례 더 물량을 털어내는 조정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지지가 됐던 이동평균선에 명확하게 지금 저항이 발생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A, B, C 파동에 현재는 이 C 파동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거는, 자, 이 삼성전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건 다 알아요. 근데 결국 주식은 이 타이밍이죠, 타이밍. 세력들이 조정을 줘서 더 좋은 가격을 주면 그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위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보다 밑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이 소중한 자산 지키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일관되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철저하게 이 삼성전자는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이 조정이 끝나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지금 이 아슬아슬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딱 걸쳐져 가지고 아주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세력들이 설계한 이번 조정의 형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린 도대체 어느 가격 구간을 핵심 맥점으로 노려야 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하락론자가 아니라 이 9만 원일 때도 뭐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 매집선에서 강력하게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라오는 이 17만 원일 때도 뭐 트럼프 타코성 발언이 되면서 이제 광전환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돌연 이 37만 원에 터치를 할 때부터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이 지금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까지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하락이 진행이 되면 그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반등만 딱 깔끔하게 챙겨드린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아래로 한 파동이 추가적으로 밀려버릴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밀려서 밀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 슈퍼들이 이 21선을 지금 어떻게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 21선도 지금 현재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는 이 조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지독한 하락장이 당하지 않고 세력들이 기다리는 가장 안전한 이 맥점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자, 이번에 조정이 발생할 건데 그 파동이 뭐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A, B, C의 형태로 그러니까 깨지면서 나올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직전 이 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오는 지독한 이 2단 하락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조정 파동의 성질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주가가 이제 과열이 발생해서 이 상승의 막바지에서 이 단기동 평균선이 5일선을 이탈해버리면 그때 이제 아주 하락이 강하게 발생한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 하락 파동인 이 A 파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조정 파동 안에서 제가 또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A파로 사정없이 꽂히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B파 역시 워낙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이라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B파동이죠, 이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B파동의 태생 자체가 세력들이 철저한 속임수 파동이란 거예요. 속임수 파동. 그러니까 상방으로 다시 추세를 돌릴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뒤늦게까지 아주 꼬시기 위한 그 페이크성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장중에 되게 강하게 발생할 건데 우린 딱 어제처럼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방망이를 짧게 주고 먹고 나와야지 삼성전자 역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날아가나 보다 하고 그 추세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절대 속지 말라고 제가 귀에 못치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당장 오늘 딱 장중 흐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8%가 지금 우습게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정고점을 뚫고 다시 갈 것처럼 화려하게 난리를 쳤는데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계속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시가부터 개파락이 나고 급락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이 설계한 전형적인 속임수 파동의 그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 이러한 흐름이 자주 나오니까 그때는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파동의 속임수까지 끝났으니까 앞으로 차트에는 뭐가 터져 나와야 됩니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바로 C파동이다, C파동.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당해서 안 되는 이 마지막 설거지 하락인 C파동의 진행 메커니즘과 성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C파동은 이제 공포파동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앞전에 떨어졌던 이 A파동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하락이 발생이 되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지금 와르르 깨지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엄청난 이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어제 뚫고 갈 것처럼 페이크를 줬던 이 B파동 속임수에 당해서 뒤늦게 또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를 했던 물량들까지 지금 이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손절의 물량으로 같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트를 볼 때 뭘로 봅니까? 바로 이 직전 저점을 이제 최종 손절 라인으로 가장 많이 잡습니다. 근데 세력들은 그 직전 저점까지도 이제 의도적으로 툭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망 매물에 추격 매수자들의 손절 물량에 그게 이 투매 물량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도에 매도세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C파동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극한의 공포의 파동이 되겠죠. 삼성전자 차트 위치가 바로 그 끔찍한 C파동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게 열려있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바로 당장에 안 깨지더라도 세력들은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뭐 유지를 하는 척은 해줄 수도 있죠. 뭐 꼬실 수도 있어요, 더. 근데 주포들이 마음 먹고 빠르게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당장 내리라도 급하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포지션상에서는 이 지지에 대한 선이 깨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커진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섣부르게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예측하는 그 예측 매수를 들어갈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락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전의 반등 파동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고 빠져나왔죠. 이제는 그럼 좀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모하게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소나기를 피하면서 관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자, 이번 이 6월에는 자, 내일 당장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도 있죠. 여기다가 금리를 결정하는 이 FOMC 회의까지 지금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들을 발생시킬 지금 초대형 이슈들이 현재 6월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 역대급 불확실성들이 주가의 하락을 부추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주포들은 이 6월달 이 월봉 캔들이 딱 뜨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은 철저하게 조정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차트상에 미리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아주 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정말 수익을 잘 챙겼으면 지금 같은 조정 초입 국면에서는 우리가 한 템포 천천히 보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겁니다. 천천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번 조정은 이 앞전 흐름에서 보시면 이제 주가가 뭐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횡보성 조정으로 상당히 좀 깔끔하게 끝났었잖아요. 그죠? 뭐 조정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가 않았고, 그런데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조정에 대한 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에 대한 조정폭이 더 커요, 여러분들. 이 말은 즉슨 주가가 이제 고점권에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는 이 앞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변동성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동의 논리상으로 앞전의 이 조정은 그러니까 플랫 조정, 그러니까 지그재그성 조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방으로 깊이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횡보성 조정으로 나오고 끝났지만, 이번에 터져 나오는 이 조정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직전 저점을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는 지독한 파동으로 나오지 절대 이 개인들을 편하게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쁜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점 깨는 C파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파동로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한 조정이 플랫 조정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3번에 대한 조정은 이 1번과 2번의 N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C파동의 조정입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기관들의 보고서나 뭐 글로벌 리포트들을 좀 샅샅이 찾아보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월가놈들이 지금 작정을 하고 뒤에서는 역대급 이 풋옵션을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야지 수익이 나는 파생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의 뭐 계속되는 이 목표치를 상향치를 내면서 그러니까 더 간다, 질러라, 이렇게 환상적인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이 메이저 세력들은 지금 하락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 한 달만 보더라도 외인들이 코스피를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물을 매도를 해서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채우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리포트 말대로 뭐 장기적인 상승 목표가까지 뭐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저도 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더 갈 거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격언 중에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꼭대기에서 잡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고요. 세력들이 다 밀어버린 바닥에서 잡아야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래도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개념의 매매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위에서 21선이 이 아슬아슬을 버틸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공포의 시파동 충격파가 아래로 꽝 하고 떨어지면 그때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이 앞에 평화로웠던 이 우상향 시장과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홀딩을 하면 뭐 그렇게 버틴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침 시초가부터 투매를 부르는 이 개파락이나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뼈를 깎는 이 큰 하락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우리가 바로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될 이 매수 타이밍이 될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포 속에서 잡아야지 이 위로 당겨주는 이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한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밑에 닿을 때마다 뭐 눌림목에 대한 거래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하락에 대한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역발상으로 반대로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를 깨고 내려올 때 이격이 과하게 벌어질 때 매수를 해서 반등에는 우리가 팔고 나오는 거죠. 이격이 발생하면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면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도 이 현재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넥스트 거래소에서 나온 이 고점이 이제 단기 고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격이 벌어져서 반등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격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등을 지금 우리는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반등 파동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 말대로 수익을 잘 챙기신 분들은요, 이제 밑으로 터져 나오는 이 투매 흐름을 조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바닥을 잡았을 때처럼 대중들의 공포
목표가 극에 달해서 빈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제가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해보자고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꼭대기에 엄한데 추격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가 애매하게 꼬이신 분들에게는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저로의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임이 될 거고요.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또 한 번 안전하게 바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단타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철저하게 이격을 좀 좁혀주는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결정적인 반등에 대한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현재 낙폭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노려보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